히어로캐스트 2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프링필드고요. 저는 26 이모입니다. 예, 오늘 지금 한 분이 빠져 계시죠. 네. 오늘 그 마커스님, 그러니까 개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네, 계속해서 그쵸. 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에게 이 마이크를 넘겨주시고 예, 네. 나의 뜻을 이어가라고. 마치 마이크가 개님인 것처럼. 야, 마치 마이크가 네. 개님인 것처럼 이제 개님은 없지만 마이크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죠. 네. 개님을 기리도록 하며 개님을 기리도록 하며, 하지만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올 것 같은 돌아오실 거예요. 이상한 예감이 드는데, 네. 자, 그래서 오늘 히어로캐스트 2화 먼저 1부는 이번 주의 주요 뉴스들로 그쵸. 뉴스들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만큼 뉴스가 많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저번 주만큼 많다. 아니 저번 주가 이례적으로 많은 거였죠. 저번 주는 진짜 이례적으로 많은 거였죠. 그렇죠. 예. 저번 주에 아무래도 뭐 시크릿 워즈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컨버전스에 대해서 뭐 댄디디오의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솔리짓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주는 이상할 정도로 뉴스가 많았고, 이번 주는 뭐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죠. 이번 주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네. 정상적인 주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먼저 오늘 지금 전해야 할 소식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죠. 3개 정도 예, 있죠. 일단 3개 정도 이제 짚고, 그리고 이제 리뷰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제일 먼저 8월에 개봉하도록 되어 있는 판타스틱 4의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죠. 뭐 이번 주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이게 이제 워낙 다사다난한 다사다난한 영화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MCU라든지 아니면 엑스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영화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뭐랄까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트레일러가 공개가 드디어 되면서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이 좀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말하는 반지 닦기 가 아, 나오기 전에는 약간 망한 슈퍼히어로 영화의 전형 같은 영화가 판타스틱 4였거든요. 그쵸. 제시카 알바하고 지금 현 케바 형님께서 나오시는 이제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신경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그쵸. 거예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크게 이제 붐을 일으키는 시대도 아니었을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긴 있었는데, 제고 기대치보다는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잘 몰랐었는데, 일단 트레일러에 대한 반응 자체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좀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뭐 저희 히코에서도 그렇고, 예. 히어로 코믹스에서 그렇고, 뭐 유튜브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거기서도 확인을 그렇고. 할 수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좀 호의적인 평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 전에 좀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었죠. 아, 그쵸. 예. 뭐 제가 옛날에 전해드린 소식이긴 한데, 네. 뭐 그 중력들이 내부 시사회를 가지고 네. 영화가 메스 쓰레기 It's a mess. 같다, 완전히 예. 난장판 같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한 데다가 뭐 재촬영을 한답시고 세트장을 다시 짓고 있다라는 소문까지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과연 그 판타스틱 4가 아무리 지금은 조금 위상이 떨어졌어도 그쵸. 그래도 아무래도 마블을 대표하는 또 시리즈 중 하나인데, 과연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작품이 나올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좀 많았어요. 아니, 사실 되게 그런 식의 이제 루머가 돌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오래 전부터 막 영화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거 따라가는 게 다크나이트 때하고 워치맨 때 되게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워치맨도 되게 제작할 때 문제가 이것저것 있었죠. 막 폭스에서 막 소송도 걸고 막 이제 그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내부 시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결과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영화의 실제 결과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부 시사 결과가 좋았던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본 레거시 같은 영화가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그 앞에 나왔던 새 영화들보다 평가가 별로 안 좋았죠. 그쵸. 그리고 내부 시사 좋았던 영화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반지 닦기라고 있거든요.
아, 그건 정말 전설이죠. 네, 저는 전설이 된 그 영화 내부 시사 결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제 기억에는 마케팅을 그래도 좀 밀어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결과는 뭐 결과물은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반지타기. 그래가지고 그런 게 참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실제로 좀 많고, 그래서 어떤 감독들은 테스트 상영 왜 하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맨날 실제 결과하고 빗나갈 거면서 어디다 쓰냐 이런 식의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 믿을 게 못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기대한다고 할 때는 그 감독의 이름에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쵸. 감독의 이름에 걸려 있는 건데 이제 조시 트랭크라는 감독이죠. 다들 이제 보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로니클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래요. 첫 영화를 잘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가가 이제 감독의 커리어를 이제 좌우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아직 결과물이 나온 건 없지만 그 어떤 실제 그 결과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이 조시 트랭크라는 감독은 이 판타스틱 4를 일단 촬영을 다 해놓은 다음에 버려두고 스타워즈를 만들러 갔다는 거죠. 예, 스타워즈를 만들러 갔다는 거죠. 지금 스타워즈를 가는 감독이 제이제이 에이브럼스.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에 고지라를 만들었던 게럿 에드워즈. 그리고 루퍼를 만들었던 리안 존슨이 지금 다음 그 주요 에피소드를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검증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검증이 안 되고 하나만 만든 사람이 조시 트랭크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 하면, 이게 업계에서는 대충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집어갔다는 거는 이 영화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일단 보고 있어요. 물론 어떻게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감독이 루카스 필름에서 스타워즈 만들려고 업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믿는 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는 그 제작자인 매튜 본이 결과물에 좀 만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얼마나 대단한 감독입니까? 지금도 링컨 같은 영화를 만들고, 그 땡땡의 모험 같은 거 정말 재미있고, 그런데 트랜스포머를 갖다가 어플을 해줬다니까요. 아, 그건 그렇죠. 트랜스포머 어플까지 이게 그러니까 제작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그 트랜스포머 정도만 해도 그냥 배급하는 정도, 사실 스필버가 배급하는 정도지만 매튜 본과 판타스틱 4의 관계는 매튜 본의 제작사인 마브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고 있는 영화입니다.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매튜 본은 립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앞에서 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매튜 본이 얘기한 거는 믿기가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말은 또 아니다. 신빙성이 그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힌 말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레일러를 보고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이게 정말 판타스틱 4 슈퍼히어로 영화가 맞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뭐 오히려 슈퍼히어로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SF 영화에 가깝다. 왜냐면 지금 뭐 패러디 같은 것도 나온 걸 보니까는 막 판타스틱 4랑 인터스텔라랑 합쳐갖고 판타스텔라 뭐 이런 패러디 영상까지 또 만들었어요, 팬이.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이게 과연 그 기존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영화일까? SF 영화를 그러니까 SF 영화를 만들고 싶었으면 왜 판타스틱 4라는 이 이름을 불렸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뭐 그거는 사실 되게 당연한 대답이지만, 판타스틱 4 이름을 안 건 것보다는 건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야, 현실적이야. 정말 현실적이죠.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뭐 만드는 사람들이 엑스맨 때 그 제작하고 저 대본에 썼던 사이먼 킨버그라든지 매튜본이라든지, 그리고 조시 트랭크도 이제 같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뭐 그 대여점을 갔는데 대여점을 갔는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분류가 막 돼요. 분류가 되면 만약에 슈퍼히어로 섹션이 있어요.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섹션보다는 사이파이로 가는 게 더 맞는 영화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얘기했던 게 저희 저희 히고 게시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데이비 크로넨버그의 이제 영향력을 얘기했었죠. 크로넨버그는 진짜 정말 그
편하게 되게 편하게 영화 보시는 그런 관객분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더럽게 힘든 감독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그 어떤 어떻게 얘기하지? 어떤 인간의 몸이라든지 인간의 이 신체의 변형과 훼손, 신체의 변형과 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탐구를 하면서 요즘은 조금 그 관심이 약간 옮겨가긴 하셨는데 네. 그 이제 잘 나갈 때 이제 가장 그 전성기였던 그 80년대 비디오드롬이라든지 파리라든지 파리. 예,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 신체의 변형과 훼손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 어떤 인간의 변형, 그래서 인간의 그 신체나 그런 게 바뀌었을 때 어떤 인간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판타스틱 4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트레일러에서 나왔지만 이제 뭐 우주로 나가고 다른 차원으로 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막 능력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능력이 생기는 장면이 마냥 그렇게 쿨하고 멋있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되게 멀리서 잡는데 그 몸이 이렇게 몸에서 불길이 확 치솟는다든지 네. 이런 식의 되게 그 로키의 그런 연출들을 통해 가지고 그 능력이 생기거나 하는 장면들을 되게 좀 그로테스크하고 때로는 그로테스크하게 때로는 좀 무섭게 좀 그리려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근처에 이런 식이겠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좀 감을 좀 잡고 싶으시면 디스트릭 9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왜 그러냐면 그쵸. 디스트릭 9이 실제로 그 파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이 외계인으로 사람이 외계인으로 변한 이제 그쵸.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무기 같은 것도 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연상시키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슈퍼히어로물이 돼 아무래도 초능력이 나오고 네. 그런 좀 만화 같은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뭐 공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우주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 뿌리는 거기에 있어도 아무래도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니면 작품을 어떻게 뭐 만들어 나가냐 그런 데 있어서 뭔가 그 감독 나름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학 같은 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나요? 예, 그러니까 감독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사실은 판포를 만들게 되면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 그쵸. 만들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블 스튜디오였잖아요. 디즈니 밑에 마블 스튜디오였잖아요. 네. 진작에 잘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쵸. 진작에 앤트맨 감독처럼. 앤트맨 처음 감독. 그쵸. 예, 에드가 라이트처럼 진작에 잘렸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폭스가 좀 이제 접근법이 지금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감독 맘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좀 이제 내버려 두는 편이고.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예. 총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블처럼 그렇게 정말 막 빡세게 묶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판타스틱 4와 엑스맨이 이제 묶인다든지 하는 거는 좀 이제 폭스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보시면은 이번에 뉴스어라마에서 네. 좀 재밌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이 트레일러 이 짧은 영상만 보고 좀 그 만화 덕후들은 참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면서 나도 만화 덕후. 예. 어쨌든 간에 이 판타스틱 4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장면들 같은 거를 몇 가지 뽑아놓은 건데 일단 판타스틱 4가 SF로 만들어진다는 것 사실 자체는 그렇게 딱히 부담감을 가질 그런 히어로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드 리처즈부터가 아주 뭐 마블 세계관에서는 최고의 그런 지성이죠. 최고의 지성이고 퓨처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개발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토니 스타크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미 그 판타스틱 4의 기원 자체부터도 아무래도 그런 과학과 과학 연구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히어로다 보니까 SF와의 융합은 사실 이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설령 이제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조시 트랭크가 그 SF의 그런 농도를 어느 정도 더 올렸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일 뿐 판타스틱 4 자체는 과학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거는 이제 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 그 캐릭터들의 기원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리드 리처드 있고 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그 휴먼 토치하고 네. 그다음에 더 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게 닥터 둠이에요. 네. 왜냐면 닥터 둠을 이제 판타스틱 4에서 닥터 둠을 맡은 사람이 토비 캐벨이라는 배우인데요. 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닥터 둠이 여러분이 아는 그 닥터 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 그러니까 닥터 둠이 이 영화에서 많은 일단 라트비아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독재자가 아니에요. 라트비아의 독재자.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천재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등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름이 빅터 폰 둠이 아니라 네 그런 유로 그런 느낌이 나는 빅터 폰 둠이 아니라 빅터 도마셰프. 도마셰프. 네 이름은 참 아유 힘들어. 빅터 도마셰프라는 네. 이름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는 그런 판타스포와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볼 수 있을 것 그런 같다. 점에서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닥터 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머리도 좋고 과학의 힘도 역시 다루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법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이 마법적인 힘은 아무래도 이렇게 쳐낸 게 마법은 아닌가 아무래도 좀 사라지겠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네거티브 존이 영화 그 트레일러상에서 네거티브 존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잠깐 지나갔는데 네. 이 네거티브 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마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나일러스가 이 네거티브 존에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물질 평행 우주입니다. 지금 우리 우주랑 똑같지만 그 모든 입자들이 네. 지구에 이 지금 그 마블 우주에 있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위치한 그런 반물질 우주라는 점인데 이 네거티브 존이 등장했다는 건 앞으로 이제 이 네거티브 존 자체가 이 판타스틱 4의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그렇게 됐다는 듯이 그렇게 그쵸?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앞으로 정말 어쩌면 어나일러스가 앞으로 장차 이 판타스틱 4 영화가 또 나온다면 어나일러스가 등장할 만한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만해요. 하지만 감독은 바뀔 가능성은 없죠. 감독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스톰이 휴먼 토치의 그 머리 이렇게 쓰러진 휴먼 토치 머리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보면서 휴먼 토치인 게 확실한가요, 근데? 네, 왜냐면은 흑인이니까 흑형이니까. 흑형이 한 명 더 있지. 아무튼 혹시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보면서 지금 이 기사에서는 아무래도 판타스틱 4그 600화에서 어나일러스를 막으려다 그 휴먼 토치 자니스톰이 죽은 걸 자신을 희생해서 어나일러스를 막은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첫 영화에서 그 주인공을 죽여버리기는 좀 그럴 테지만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아까 초능력이 이제 얘기했던 그 초능력에 대한 그런 해석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이 지도의 이 빨간 점은 그 마블 유니버스에서 라트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발칸반도 쪽에 있거든요. 라트비아. 그래서 이 지금 빅터 폰둠이 아니구나. 닥터 둠 자체는 닥터 둠 자체는 라트비아의 독재자가 이제 아닌 걸로 되지만 라트비아라는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와칸다거든요. 근데 지금 좀 재밌는 게 와칸다의 왕이 어떤 블랙팬서 같은 경우에는 MCU에 저작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와칸다의 위치가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걸 볼 때 뭔가 이거는 조금 약간 살짝 재미삼아서 끼워놓은 것 같아요. 재미삼아서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세계관에 뭔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건 좀 재밌어 보여서 아마 꼽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이거가 이제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 판타스틱 4가 이제 그 기원 자신의 능력을 찾는 그
여행을 네. 여행을 갈 때 그 총 6명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자꾸 빅터 폰드님이 입에 짝짝 붙어. 닥터 둠이고 닥터 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이제 판타스틱 포의 각각 4명이라고 네. 치더라도 한 명은 대체 누굴까? 이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한 명. 그 한 명이 과연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 네, 그거를 한번 영화가 나오게 되면 알아가 보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가 이제 또 중요한 게 있고요. 또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둠 닥터 이거는 둠. 아까 얘기를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닥터 둠이 이제 네. 있고 그다음에 이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판타스틱 4 같은 경우에는 우주로 나가서 네. 우주로 나갔다가 이제 그 우주에서 그 방사선 같은 거에 그 노출이 되면서 능력이 생긴 건데 이것만 봐서는 이 사람들이 우주로 로켓을 타고 그렇게 날아갈 것 같진 않아요. 예, 뭐 로켓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순간이동 장치, 순간이동이겠죠 아무래도. 순간이동이나 저 양자이동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아마 네거티브 존으로 추측되는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 정도. 뭐 마지막에 뭐 했던 얘기 뭐 그렇고. 이 정도로 판타스틱 4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이거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다음 소식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이 시크릿 워즈를 지난주에 발표한 이후로 이제 매주 이렇게 조금씩 그 소식들을 흘린다고 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것들인데, 네, 이거는 벤디스. 벤디스 뭐 좋은 작가죠. 좋은 작가인데 일단 벤디스가 이번에 시크릿 워즈로 인해서 마블 유니버스와 그다음에 얼티밋 유니버스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얼티밋 유니버스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벤디스가 이 얼티밋 우주의 소멸에 대해서 다룰 그런 타이인인 그 얼티밋 엔드라는 시리즈를 맡게 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티밋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많죠. 일단 이 얼티밋 유니버스 전체가 싸그리 사라져 버리면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벤디스는 이제 자신이 쓰게 될 이 얼티밋 엔드에 대해서 이거는 마치 그 TV 드라마의 마지막 시즌 같은 마지막 시즌 마지막 화 같은 마지막 시즌의 마지막 화에다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캐릭터들에게 그들에게 어울리는 레지티메트한 그런 그 최후를 선사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얼티밋 스파이더맨 모랄레스는 아무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을까 싶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는 인기가 있다는 소리죠. 인기가 있기 때문에 벤디스 씨가 쓰고 있는 마이클 모랄레스. 네. 근데 이 마이클 모랄레스가 또 이번에 보니까 시크릿 워즈에서 또 차지하는 비중이 또 상당하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클 모랄레스 같은 마일스 모랄레스 같은 이런 몇몇 얼티밋 캐릭터들은 또 살아남아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살아남게 될 그 배틀월드에서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 거는 아마 빅터 폰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닥터 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뒷북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얘기로는 이제 이 시크릿 워즈에는 세 가지 브랜드의 타인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이번 주에 몇몇 타이틀들이 공개됐는데 라스트 데이즈라는 거예요. 라스트 데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연 그 자신의 우주에 종말이 다가왔을 때 그 영웅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뭐 그렇죠. 뭐 사랑하는 사람들, 뭐 친한 사람들, 그다음에 뭔가 좀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간의 그런 인간 드라마를 그리게 될 게 바로 이 라스트 데이즈인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지? 이거 지금 라스트 데이즈 중에 공개된 거는 지금 3가지 타이틀들이 있는데 하나는 로키예요. 로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로키가 나왔는데 몇 화였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9화였나? 나왔는데 거기서 자신의 그 비밀을 토르에게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토르가 이제 정말로 아꼈던 옛날 어릴 적 네. 로키가 지금 자라서 지금의 로키가 된 게 아니라 사악했던 로키가 네. 그 어린 그 토르가 사랑했던 동생인 그 로키를 자리를 빼앗아 버린 거라는 그런 비밀을 밝혀버려요. 그거를 털어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로키의 라스트 데이즈는 아마 그 토르와 그 다음에 그 어렸던 옛날 어린 토르를 아꼈던 그런 다른 아스가르드 신들과의 그런 관계 청산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또 관계가 꼬이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그니토죠. 매그니토도 라스트 데이즈가 됐는데 매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칼렛 위치랑 퀵실버가 딸 아들이 아니라는 이상한 얘기가 또 밝혀졌어요. 잠깐만 이거는 설마 영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영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설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매그니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선악이 좀 모호한 캐릭터고, 우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그런 엑스맨들과 관계를 뭐 사랑이든 아니면 뭐 증오든 뭐 원한이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떤 걸 끝을 낼지는 사실은 잘 짐작은 안 가요. 감이 전혀 하지만 안 오네요. 왠지 그 아들 딸인 줄 알았던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의 관계는 꼭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만해요. 참고로 지금 언캐니 어벤져스 이번에 나온 데에서는 네, 스칼렛 위치랑 퀵실버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찾아서 다른 우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마이티 어벤져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캡틴 아메리카와 힘세고 강한 어벤져스. 지금 뭐 시크릿 워즈 여러 가지 티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스티브 로저스가 다시 캡틴 아메리카로 나오는 게 여러 군데에서 목격됐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팔콘 아메리카는 어떻게 될지 이거 좀 궁금하고.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마 이게 지금 인커전이 일어나고 있는 표지에 나온 거는 인커전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커전이 일어나면 이제 이 8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8시간의 그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평행 우주 마블 우주가 그 얼티밋 우주와 이렇게 부딪히려고 하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라스트 데이즈 말고 또 다른 브랜드로는 워존이라는 브랜드가 또 공개돼 있고, 이 워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틀월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영역 도메인들이 있잖아요. 그 도메인들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루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지키는 영웅은 또 누구고, 그 도메인 안에서 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악당은 누구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배틀월드라는 또 다른 브랜드, 세 번째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영역 그 도메인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 같은 거를 다루고 있다고 해요. 뭐 싸움이든 뭐 연합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배틀월드 그곳에서 이제 싸움이나 이런 거를 그려 나가게 될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자, 이만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있었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찰스 소울이 이제 지금 인휴먼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찰스 소울이 이제 완전히 마블로 자리 잡네요.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크릿 워즈 동안에 새로 인휴먼 타이틀이 런칭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인휴먼 아틸란 라이징이라는 타이틀이 될 거라는 소식이네요. 새로운 캐릭터의 런칭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 아니요, 새로운 캐릭터가 아니라 인휴먼 그 시리즈가 그러니까 인휴먼이 배틀월드에서의 이야기를 헷갈렸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찰스 소울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이따가 좀 이따 있다가도 이제 맞던가? 지금 그 시크릿 워즈를 진행하고 있는 그 작가가 누구였죠? 힝맨이죠. 힝맨이 지금 이 시크릿 워즈가 끝난 다음에 마블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가 있던데. 또 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밝혔어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힘맨이 시크릿 워즈를 이제 끝으로 마블을 떠나서 당분간은 자신의 그런 작품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힝맨이 떠나게 되면은 과연 배틀월드가 된 새로운 마블 우주의 그쵸. 메인 작가는 누굴까요? 메인이 누굴까? 지금 그 전까지 뭐 벤디스가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을 하면서 마블의 그런 큰 세계관의 줄기를 흔들어 왔고, 이번에는 이제 힝맨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가는 또 누굴까? 네. 아무래도 완전히 새로운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작가에게는 그렇게 맡기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쵸, 그 마블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한 그런 이벤트고, 또 뭐 소프트 리붓인데 완전 리붓은 아니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세계인데, 그 세계를 아무한테나 이렇게 그 주도권을 줄 수는 없는 그럴 거잖아요. 수는 없는 그쵸? 거죠. 예. 힝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시크릿 워즈를 통해서 그런 세계관 전체를 이렇게 주무르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그쵸,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쵸. 벤디스가 다시 잡을 수도 있긴 있는데, 벤디스는 지금 약간 마블에서 물론 작품 활동을 활발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아주 중요한 킬러 타이틀들은 맡고 있지 않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번에 드라마. 파워즈가 예. 드라마가 또 나오죠. 자기가 그 자신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파워즈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화에 이렇게 온전하게 집중을 하지는 못할 것 그럴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좀 바쁘겠죠. 그래서 지금 마블에 있는 그런 유명 작가 중에서 좀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긴 있어요. 뭐 매프렉션이라든지. 매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피어 이셀프 이벤트도 한번 진행한 적이 있고, 네. 그다음 뭐 릭 리맨더, 링리맨더. 요즘 아주 떠오르고 있죠. 릭 리맨더도 있고, 그다음에 어쩌면 댄슬롯도 있긴 있어요. 댄슬롯도 있긴 있는데, 댄슬롯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스파이더맨을 워낙에 이렇게 네,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깊게 때문에. 자리를 잡은 데다가 또 워낙 성공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그 스파이더 타이틀을 떠나지는 또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크릿 워즈도 물론 기대가 되지만, 시크릿 워즈가 또 끝난 이후도 기대가 된다.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 그 기대를 해볼 만한. 또 이제 눈여겨 볼 만한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일 것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다음 소식은 좀 짧은 소식인데요. 이제 네. 이모님의 사심이 담아가지고 사진이 담겼어요. 사심을 담아놓은 워런 앨리스의 신작입니다. 워런 앨리스. 예, 같은 워런 경우는 앨리스 작품 중에서 우리가 좀 접했을 만한 그런 작품은 혹시 있나요? 워런 앨리스는 정발된 작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정발은 확인을 못 해봤고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뭐 워런 앨리스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뭐 플래네터리라든지 오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랜스 메트로폴리탄, 그런 게 있고 그런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좀 더 널리 접하셨을 것들 중에서는 그 데드 스페이스 1 때 그 세계관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피노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워런 앨리스가 굉장히 상당히 관여를 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블에서 문나이트를 완전히 문나이트가 새 캐릭터로 만들었다. 새로 태어나게 만들었죠. 거의 새 캐릭터로 만들었죠. 네. 그걸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미지에서도 뭐 스프림이라든지 블루로즈라든지, 스프림은 좀 이제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트리즈 같은 작품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좀 난해한 작품인데, 이번에 이제 다이너마이트에서 새로운 슈퍼히어로 타이틀을 런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죠. 그게 이제 블랙크로스라는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보시면 뭐 블랙 테러, 레이디 사탄, 그린 라마, 정말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그렇죠? 되게 낯선 캐릭터들인데, 이 낯선 캐릭터들을 이미 존재했던 캐릭터들이란 말이에요. 존재는 또 했던 캐릭터들. 과거에 먼 옛날에 그 펄프 픽션 같은 데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들인데, 그 캐릭터들을 이번에 워런 앨리스가 손에 잡고 이렇게 다시 이제 살려보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워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작인 뭐 오소리티나 플래네터리만 봐도 슈퍼히어로물을 다루더라도,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물을 쓰는데 전형적인 걸 쓰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것과는 뭔가 다른, 그렇죠. 뭔가 색다른 걸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기사에도 보다시피 워런 해리스는 슈퍼히어로의 그게 완전히 문외한은 아닌데, 네. 이 사람이 슈퍼히어로물을 손에만 잡으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워런 해리스가 이런 그 블랙호러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네. 이 캐릭터들을 옛날에 이제 슈퍼히어로 붐이 불 때 막 마구잡이로 그렇게 탄생한 캐릭터다. 그리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빠른 시일 내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뭔가 그 너무 그렇게 순식간에 태어난 캐릭터들은 뭔가 좀 흠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뭔가 그 알 수 없는 그런 결함에서 나오는 그런 이상함 같은 거에서 네. 그 공포의 그런 요소들을 찝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워런 해리스는 엄밀히 말해 공포 작가는 아니지만 뭐 데드 스페이스만 네.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또 밝혀왔듯이 인간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그런 걸 또 담아낸 역시나 네. 타고난 작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뭐랄까, 뭔가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그런 이상함에서 오는 그런 공포, 네. 채워지지 않은 그런 틈에서 오는 그런 그런 공포들을 슈퍼히어로에 접목시킨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요. 기사에서도 또 특히 이제 언급하는 게 슈퍼히어로 얘기를 하면서 데이빗 린치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일인데, 네. 근데 데이빗 린치는 약간 크로넨버그 아까 저기 그 판타스틱 포 얘기했을 그러니까요. 때 크로넨버그 얘기했을 때하고 약간 좀 다른 과기는 한데, 네.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린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적절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인드퍽의 대가거든요. 저 마인드 밴딩. 네, 마인드 밴딩. 예, 그쵸. 좋은 표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우리 좀 고상해집시다.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아닌지라. 예, 그래서 되게 정말 이상하게 꼬이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막 난해하다기보다도 정말 그 마인드 블로운하게 만드는 그쵸.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하게 만드는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영화들과, 또 이제 가장 대중적인 게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하는 트윈픽스 같은 네. 드라마죠.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정신적으로 정말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그 그런 작품들을 많이 네. 만들어왔는데, 그거를 슈퍼히어로 통해서 한다는 거는 보여주겠다.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그쵸.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예, 소식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소식이 좀 적을 때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네, 특집 같은 거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미국 만화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시각 같은 거를 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예, 미국 만화는 어떻게 보나요? 예, 어떻게 그쵸? 보나요? 물론 정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발은 조금 뭐랄까 검증된 그런 작품들 위주로만 네. 정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쵸,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이런 거에 좀 파보려는 사람들은 좀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원서를 구입해라라고 하는데, 물론 원서가 지금 구입하기 쉬워지긴 했어도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가격도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건너오는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미국에서 서적을 또 구입하기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강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코믹솔로지라는 네. 인터넷 사이트 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만화 서비스. 그쵸. 예, 디지털 만화 서비스인 코믹솔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믹솔로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화를 이제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매주마다 이제 코믹솔로지를 통해서 하고 굉장히 이제 잘 사용만 하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갑이 빠르게 그쵸. 지갑이 빠르게 메마르는, 네. 지갑이 굉장히 빠르게 메마르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악랄한 서비스를 알려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악랄한 서비스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미국 만화 팬덤의 네. 그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네. 저희가 판도라의 상자를 네.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코믹솔로지가 어디인가부터 네.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스님입니다. 코믹솔로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코믹솔로지는 2007년 처음 런칭한 디지털 만화 판매 및 구독 플랫폼이고요. 요즘 전자책 시장에서 아마존이 전자책 시장을 독점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코믹솔로지는 이미 전 세계 디지털 만화 시장을 독점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자라고 할 만한 게 아마존 킨들에서 만화 합본 좀 파는 그 정도였는데 아마존이 코믹솔로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경쟁자가 없습니다. 5만 개 이상의 시리즈를 판매한다고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뭐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는 전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믹스 바이 코믹솔로지라는 앱을 통해서 구매한 만화를 또 읽을 수가 있어요. iOS에서도 가능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가능하고 웹에서도 가능하고 윈도우는 이제 좀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코믹솔로지의 장점 빠릅니다. 요즘 뭐 배송 대행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는 2주는 걸리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코믹솔로지는 당연히 결제를 하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가 수요일에 나올 때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이슈 단위로 실시간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코믹솔로지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하고 연계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 시리즈를 하나의 시리즈를 구독을 해놓으면 매달마다 나올 때마다 돈을 자동으로 긁어가고 그리고 자동으로 만화 나왔다고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iOS,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가능하시고요. 큰 아이패드 에어 2나 아이폰 6 플러스나 이런 곳에서도 만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이제 가능하고요. 윈도우 8용이 있는데 그거는 쓰지 마세요. 그거는 업데이트가 안 된 지가 되게 오래된 되게 관리상 내놓은 앱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걸로 처음 보다가 화가 나서 넥서스 7을 따로 샀습니다. 단점도 조금 있는데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거 생각만큼 싸지 않습니다. 일단 이슈 단위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슈 단위로 보게 되면 당연히 합본에 비해서 비싸져요. 특히 디지털 퍼스트처럼 매주마다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굉장히 비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본이라고 하더라도 합본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왜 세일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세일할 때는 되게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평소 가격은 킨들에서 파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파는 인쇄본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싸기도 해요. 그래서 합본에서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그 합본에 해당하는 이슈들을 따로 산 게 합본보다 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iOS는 이게 코믹솔로지를 아마존에 샀다고 했었는데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싸우면서 아마존 쪽에서 얘기해서 그 iOS 앱에서는 앱 내에서의 구매가 빠졌습니다. 이거 좀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종이의 맛이 없죠. 그래서 만화는 좀 종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고 저도 정말 좋아하는 시리즈는 웬만하면 책으로 좀 가지고 싶은데 좀 이제 그런 거에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선천적인 거죠. 어떻게 쓰면 좋은가?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일단 궁금한 만화가 있을 때 한 이슈만 사서 보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관심 있는 시리즈를 구독해서 매 이슈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만일에 그렇게 이제 보다가 종이가 그립다 그러면 디지털로 이미 본 시리즈를 TPB로 또 사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나오나? 네. 그래서 메인 화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로 나온 만화, 지난주에 나온 만화, 디지털 퍼스트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을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다 하시면 되고, 레지스터 이제 가입하는 거가 있죠.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히코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메일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생년월일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일부 만화들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력해서 해주시면 여기 입력하신 이 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가요. 그럼 인증 메일에서 준 링크로 따라가서 하면 코믹솔로지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로그인 해보실까요? 자,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화면에 나오는데, 자 이제 그래서 검색을 해서 봐야겠죠. 이 검색 기능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 말이 틀려버리면 안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이걸 해보죠. 스파이더버스를 한번 봅시다. 제가 타자가 느린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마이크에 막혀가지고. 자, 스파이더버스라고 쳤는데 아무런 결과도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내가 혹시 스파이더 띄고 버스인가? 스파이더 띄고 버스 했는데 네, 원하던 거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스칼렛 스파이더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잠깐 나온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스파이더 대시하고 버스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자, 최근 나온 만화 이거는 이제 이슈와 단행본이 다 묶여 있습니다. 시리즈 단위가 있고요, 이슈 단위가 있고, 스토리 아크 단위가 있고,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모아가지고 세일해주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컬렉티드 에디션 단행본이 있습니다. 단행본 보시다시피 17달러, 13달러 절대로 뭐 굉장히 싸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슈 단위로 한번 해봅시다. 스파이더버스 2 2화 5달러죠. 카트에 넣어봅시다. 카트로 가보고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뜹니다. 페이팔로 하는 게 있고 아마존으로 하는 게 있고 프로시드 체크아웃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뜹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이 페이팔이기 때문에 이걸로 되어 있는데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결제하는 방법 세 가지 한번 봅시다. 결제하는 방법 어떻게 이거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자 여기가 이제 빌링이죠. 이렇게 자 마이 어카운트를 눌러서 빌링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페이팔, 아마존, 크레딧 카드. 일반적으로 페이팔은 가장 복잡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페이팔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이고 그렇다면 그냥 편하게 이걸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존 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 애더 크레딧 카드처럼 눌러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에 로그인이 돼가지고 기존에 아마존에서 결제하시던 카드로 그대로 그 방법대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배송 대행 같은 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새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이제 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애더 크레딧 카드 뭐 여기다가 체크카드 비자라든지 아니면 마스터카드라든지 되는 거 그 중에서 시러스는 안 돼요. 반드시 마스터카드라고 되어 있는 거 돼야 하는데 자 해봅시다.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그래서 퍼스트 네임에는 내 이름, 라스트 네임에는 내 성, 카드 넘버에는 당연히 카드 이름. CVV는 여기 지금 작아가지고 안 나오는데 뒤로 뒤집어 보시면 카드를 마그네틱 바 밑에 요 숫자 7자리 있습니다. 끝에 3자리 입력해 주시고요.
유효기간에서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달 그리고 연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빌링 애드레스 이거는 이제 이 주소로 뭔가가 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여기에서 이 제품을 사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애드레스 1에는 일반적인 팁인데 요즘 도로명 주소로 다 바뀌었죠. 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여기에는 건물 도로명 플러 뒤에 이제 번호 있잖아요. 그 도로명 번호 해서 그 번호 적고 그 다음에 도로명은 여러분 도로명 한 다음에 그냥 로는 street 그리고 대로는 avenue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avenue와 street의 차이가 대로, 로 그런 거는 아닌데요. 실제로는 그거하고 좀 다르기는 한데 그냥 편하게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애드레스 2에는 건물 이름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 무슨 뭐 몇 동이라든지 몇 호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고 city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 state and province에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도,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게 들어가고 서울은 서울이라고 표기해 주셔도 되고 서울 스페셜 디스트릭트라고 표기해 주셔도 됩니다. 집 포스탈 코드에는 당연히 우편번호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 한번 자 오늘 시리즈를 해볼까? 영원한 박쥐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와서 주간 타이틀인 배트맨 이터널을 사고 싶다고 해요. 자, 리슨 트리트 리즈 43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자 그대로 이렇게 아까 있는데 아까 못 보던 게 하나 있죠. Subscribe to Series를 제가 이제 누른다고 하면 자 카트에 됐다고 해요. 한번 봅시다. 네, 카트에 이렇게 돼 있네. 좋아. 스파이더버스는 아니고 여기 지금 이거 계속 있네. 그러니까 이 구독을 하시게 되면 요 카트에 이제 이번 주에 막 나왔던 만화 이번 주 만화까지 아니구나. 다음 주 만화부터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다음 주 만화부터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요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후 2시쯤에 결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DC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마블은 한 9시 이후, 이미지는 10시에서 11시 이후에 뜹니다. 뭐 다른 출판사들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하게 될 라이프 애프터 같은 만화를 내놓는 오니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DC하고 같은 시간, 그리고 다른 출판사들도 대체로 그 5시에서 6시 사이 그 DC하고 같은 시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독하고 있는 시리즈들은 여기로 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내가 지금 이런 시리즈를 구독하고 있구나가 나오고요. Complete Your 시리즈는 그 시리즈에서 제가 사지 않은 만화들, 그러니까 이후의 것만 제가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고 했죠. 이전 만화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웹을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앱을 보도록 합시다. 자, 앱도 이제 보여드릴 거가 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개님이 이제 저에게 보여주신 아이패드 앱이에요. 아이패드 앱은 이제 보시다시피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기능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on device 제가 다운받은 자료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시리즈를 눌러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만화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직 다운로드 되지 않은 구매한 만화를 보려면 인클라우드로 가셔서 지금 이렇게 항목들이 쭉 떠 있죠. 그래서 내가 막 웹에서 구매한 만화들 또는 구독을 해가서 메일로 만화가 풀렸습니다 라고 이제 알림이 온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뜹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갖다가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면 그 읽기 버튼이 뜨고 그거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 화면이 이렇게 스토어 화면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굉장한 이점인데 약간 사용 자체는 조금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왼쪽 위에 이걸 눌러서 여러 개의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복스로 가면 다운로드 받았던 만화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거는 어디서 가야 하냐? 이거는 구매 목록으로 가야 합니다. 구매 목록으로 가면 아까 인클라우드와 똑같이 내가 구매한 모든 만화들의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구매하지 않은 것들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지금 읽기가 뜹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다시 접근하는 경우에는 마이복스로 가서 시리즈를 딱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시리즈 목록이 쭉 뜹니다. 그거 이제 봐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까지 코믹솔로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만화를 접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사실 우리가 모든 만화를 다 해외에서 책으로 이렇게 배송 대행해가지고 사서 보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만화가 굉장히 비싼 취미이기도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이 디지털로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만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믹솔로지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